one-point relay. 안녕하십니까. 동수원 OK치과의 양홍석입니다. 먼저 저를 추천해 주신 강춘규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시간에 강춘규 원장님께서 경조직 재건을 위한 티타늄을 사용하는 그런 많은 좋은 임상 자료들을 저도 잘 공부하였습니다. 너무 정석대로 이렇게 진료를 해주셔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연조직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정석을 피해서 임상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걱정도 되고 부끄럽습니다. 강춘규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오늘 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춘규 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연조직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임상가들이 2차 수술법을 간단하게 하면서도 부착치근을 없애먹지 않는 그런 진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선생님들께 제가 어떻게 고민을 했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세컨 서저리를 함으로 인해서 부착치근을 없애지 않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부착치근을 위한 2차 수술의 이미지네이션에 대해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치아와 골조직을 보호하는 부착치근에 대한 그림 도해입니다. 보시다시피 각화치근은 유리치근과 부착치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요. 실제로 임상에서 접하게 되는 환자들의 치은 상태는 이렇게 부착치근이 부족한 경우를 흔히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부착치근의 상실이 크게 치아를 유지하는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문헌도 볼 수가 있지만 부착치근이 없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많은 문헌들이 부착치근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언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제 임상 케이스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제 부족한 부착치근들이 치아와 치주 조직에 많은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부착치근의 조직 재생술을 시행하게 되겠지요. 실제로 임플란트에서는 자연치아와 구조적인 측면에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착치근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린데그룹에서 이야기한 임플란트 주변 조직의 구조 및 성분인데요. 샤페이스 파이버가 없어서 혈액 공급에 더 불리한 임플란트는 아마도 부착치근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성공에는 부착치근 내지는 각화치근이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보시면 가동성 점막에 식립된 임플란트는 장기적으로 임플란트와 접합 상피의 경계면이 파괴되어 염증이 잘 생기고 그로 인해서 임플란트가 실패하기 쉽다고 보여집니다. 5년 정도 지나서 팔로우업된 환자의 케이스인데요. 건강한 부착치근이 존재하면 임플란트 주변에 크리핑되는 현상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착치근을 재생시키거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부착치근을 잃지 않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해 봅니다. 특히 치주염에 의한 부착치근 소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2차 수술에 있어서 각화치근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보통 2차 수술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방법들 중에 몇 가지를 나열을 해보았는데요. 심플 인시전을 하는 컬러 플랩과 에이피칼리 포지션드 플랩, 그리고 펀칭하는 방법, 그리고 마이너스 인시전. 용어는 공식적인 통일된 용어는 아니지만 제가 편의상 호칭을 한 것이니까 이렇게 편의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플 컬러 플랩은 과거에 닥터 살라마의 GSTA, 그러니까 가이디드 소프트 티슈 어그멘테이션 하는 술식과 비슷한 것인데요. 힐링 어버트먼트를 올리고 그냥 단순하게 마지날 징지발을 슈처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 각하치은 내지는 부착치은이 생길까요? 없어질까요? 우리가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절개가 없고 그냥 컬러를 가진 세컨 서저리 방법을 택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플랩을 열어 젖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적당히 흘러 녹아 내립니다. 칼라 부분에 블러드 서플라이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리세션이 발생하니까 손해보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하치은이 충분하지 않고 보존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할 수 있는 술식은 수직 절개를 가미함으로써 각하치은 부분을 에이피칼 쪽으로 이동시키는 풀리 에이피칼리 포지션드 플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는 역시 충분한 부착치은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에피칼리 포지션드 플랩을 형성하는 인시전 방법이 베이스가 넓지 않고 패러럴하게 유지되어야만 빈 공간 없이 봉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른 보조적인 장치를 사용해서 에피칼리 포지션드 플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시면 치조정에 가지고 있던 각하치은이 하방으로 이동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사선 사진이고요. 이쯤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환자의 세컨 서저리를 귀찮은데 근단 변이 판막을 항상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모든 환자를 에피칼리 포지션드 플랩을 해야 된다면 세컨 서저리가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검증을 해보았는데요. 징지발 라인의 제니스는 항상 인접치아의 징지발 라인과 유사하게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식립 위치가 적절하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인접치아에 징지발 라인을 연결하는 가상선을 그리고 그 부분에서 부착치은이 얼마나 남을 건지를 확인한 다음 심플한 컬러 플랩을 해서 조금 녹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꼭 보존시켜야 되어서 에피칼리 포지션드 플랩을 해야 되는 건지, 또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펀칭 또는 마이너스 인시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시면 펀칭하는 방법인데요. 펀칭은 식립 위치가 좋고 협측에 부착 치은 데가 충분할 때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식립된 임플란트의 세컨 서저리를 펀칭으로 따내고 보철물이 완성되었는데요.
시술 전에, 펀칭 전에 있었던 각하치은 대부분이 소실되고 아주 소량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케이스인데요. 세컨 서저리 전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유지되고 있던 부착치은이 보철 완성 후에 보면 전부 가동성 점막으로만 바뀌어 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심코 행하는 펀칭이나 심플 컬러 플랩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흔히 사용하는 또 심플한 마이너스 인시전인데요. 이 방법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부착 치은대가 어느 정도 너무 없어서는 되지 않고요. 너무 없게 되면 에피칼리 포션드 플랩을 시행을 할 거고요. 너무 많으면 펀칭도 가능하겠지만 중간에 어중간할 때는 이미지 라인을 앞치아와 뒤치아의 징기발 라인을 연결을 해서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인시전 방법을 하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인시전을 간단하게 하고요. 힐링으로 조금씩 넓혀서 세컨 서저리를 마무리하는 건데요. 힐링 어버트먼트에 의한 컴프레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션이 되면 이스케미아가 오고 그로 인해서 약간의 리세션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술 후에 완성된 징지발 라인을 보면 앞뒤 인접한 치아의 징지발 라인과 유사한 징지발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술 전에, 세컨 서저리 전에 이미 의사는 인접치아의 징지발 라인을 연결함으로써 그 징지발, 가상의 징지발 라인보다 하방에 각하치은이, 부착치은이 남아있다면, 남을 거라면 펀칭이나 마이너스 인시전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스 인시전을 할 때 협측의 컴프레션 때문에 소실되는 리센션 양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나마 시조정에서 수직절개를 아주 조금만 12번 블레이드를 보통 사용하는데요. 수직절개를 하게 되면은 컴프레션 없이, 이스케미아 없이 훨씬 더 편안하게 힐링 어버트먼트가 안착이 되고 보철물이 완성되었을 때도 부착치은이 잘 유지되고 볼륨감 있는 마지널 징지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어떤 방법으로 2차 수술을 할 건지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꼭 인접치아의 연장선을 이미지하는 습관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어려운 연조직 재생술까지 시행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주 간단하지만 그 2차 수술 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진단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의 임상이 쉽지 않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심플하게 어떻게 하면 복잡하지 않은 진료로 끝을 맺을까 해서 생각해 본 것들이니까 선생님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셔서 많이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2차 수술에 있어서의 부착치은 보존법이 어떠셨습니까?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원포인트 릴레이 연자로는 광주 이튼치과의 박강 원장님을 추천합니다. 박강 원장님은 AIC 디렉터로서 임플란트를 포함한 모든 임상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진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 원장님 부탁합니다.